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겨울로 발행되는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는 포린 폴리시가 한국은 유럽의 탱크 시장을 휩쓸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기사를 일본 유력지인 뉴스위크 재팬이 어제 저녁 그대로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폴란드 수출 소식에 한국 무기는 싸구려 깡통이라는 반응을 보여줬던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이번 기사 내용을 보고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도 독일은 세계에서 네 번째 공헌도를 자랑한다고 운을 뗐는데요. 그런데 독일 총리는 자국의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상당히 주저했고 공여가 결정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이웃 국가들에게 독일은 오랫동안 무기 조달에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였지만 이번 사건은 주변국의 신뢰를 흔들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독일 총리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결단을 미루면서 독일 정부는 우유부단하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이에 인근 국가들은 무기 조달처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주간 독일의 약한 태도를 보면서 지상군 주력 장비를 독일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고민에 빠진 유럽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의 현대 로템 및 하나 디펜스와 대규모 무기 조달 계약을 맺어 K2 전차 1000량과 K9 자주포 672문 등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는데요. 전차의 경우 첫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820대는 2026년 이후 폴란드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서는 한국과 계약하면 독일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기술 이전을 받아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K2는 독일 레오파르트 2의 모조품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세계급 주력 전차임에는 변함이 없고 선능에서는 유럽산 우수 전차에 뒤지지 않는다며 레오파르트 2와 겨룬 테스트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K2를 좋아하는 것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며 튀르키예의 주력 전차 알타이도 K2의 파생형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에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도 구식 소련제 T-72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가 당장 전차 조달처를 한국으로 전환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전차 조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두려워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으로의 탄약 수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긍정적인 자세는 향후 무기 판매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의 정책 변경 때문에 받는 영향은 적어지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도 확실히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방위 산업이 심각한 생산량 부족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확실한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유럽의 생산 거점을 두려는 한국의 뜻을 합치면 큰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독일의 방위 대기업에 비해 한국은 훨씬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거기다 폴란드로부터 대형 계약을 따낸 것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방위 산업의 근대화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는 미국과 터키를 제외한
어느 나토 회원국보다 많은 근대적 전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폴란드가 유럽 강대국보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설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표명한 국가들의 경우 향후 K2 조달을 폴란드와의 상호 운용석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한국이 유럽 방위 시장 점유율을 적극 확대하면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북한의 침략 행위에 맞서는데 필요한 근대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는데요. 즉, 한국의 무기 산업과 유럽의 안보가 결합되면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유익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장비 부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와 상업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1월 19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유럽 9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 탈린 서약 서명식이 열렸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프랑스, 독일 등 지금까지 유럽의 리더로 여겨온 나라들의 이름이 없었다며 유럽 중심부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주변국 간의 위협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절박감에 큰 온도차가 있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나라가 폴란드를 본받아 유럽의 안보를 겁쟁이 독일의 인질로 잡기보다 전략적 유연성이나 국내 경제 강화를 가져오는 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택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에서 4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것은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거래를 더 획득할 준비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수출을 급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연구개발과 기업 재편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수 중심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방위산업 육성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최근 일본의 산업은 효율이나 규모, 규제 등 여러 면에서 야유를 받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성장 산업이 필요하지만 방위 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영향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기의 질이나 향후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일본과 달리 어디든 제한 없이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한국이 부럽다. 일본은 분쟁에 관련되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각종 규제로 무기 산업은 쇠퇴일로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는 일본 무기가 무조건 수출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부품 공급 등을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술 이전도 포함된 계약이기 때문에 한국산을 고르고 있는 상황. 레오파르트도 기술을 이전해 현지 생산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면 모든 나라가 레오파르트를 선택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